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HMM 안 좋게 됐죠. 아쉽습니다. 이제 사실 그렇게 막 뭐랄까 절망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분명한 거는 어제 미국장이 이제 기억하실 분들은 하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는 밀렸는데, 물론 나스닥을 보고 있습니다. 밀렸지만 돌이켜주면서 이제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그 썰이 이제 돌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돼요? 뭐 파월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지. 야, 지금 금리 인하설 돌던데, 아니다, 우린 금리 인하 할 생각 없으니까 아직은 좀 기대를 접어라 하는 순간 이제 완전 폭락하면서 이제 다시 그렇게 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지금 블랙아웃이에요. 이번 주는 일주일 전에는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연준 의사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조는 이건데, 물론 어제 뭐 중국 그거 시진핑도 연관을 지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거죠. 시진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지금 미국장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한국장은 오히려 약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중국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미국장이 이렇게 잘 따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슈가 역시 강한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뭐 우리나라 장이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장이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약하게 하락해서 끝났잖아. 얘는 좀 살짝 상승했고, 뭐 이건 보합이라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HM을 좀 과하게 밀리는 걸 보니, 일단 뭐 힘도 떨어지지만 약간 불안합니다. 정말 갈 수 있을런지, 그 상승장이 왔을 때. 저는 아직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11월 2일날 그 FOMC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가 나온과 동시에 떡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0.75는 어차피 기정 사실화 돼 있고, 뭐 1% 울트라 스텝을 하지 않는 이상, 울트라 스텝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0.75를 한다 해도 그냥 이제 12월 달에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린 빅 스텝이야 하면서 막 그런 기대감으로 엄청난, 그리고 그 중간 선거도 껴있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흐름에 과연 HMM이 이걸 타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 뭐랄까 걱정이 생깁니다. 뭐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뭐 딴 내용은 아니고 요 뉴스에서 좀 약간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어쨌든 이제 HMM 민영화에 대해서 좀 약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방식이 좀 되게 재밌게 한 게 있더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 KT인가? KT랑 뭐 하나 더 업체를 뭐 했냐면, 그 민영화를 했는데 이거를 그 국민들한테 줬대요. 딱히 막 대주주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분들을 다 국민들이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운영하는. 그러면서 이 기사가 말하는 게, 이제 HMN도 약간 어떻게 보면 국적 선사고, 얘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될까. 뭐 솔직히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인수되는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약간 호재 악재 그게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HMM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에 인수가 되다 이렇게 뉴스가 뜨면은 현대잖아. 이 느낌 있잖아. 그래서 그냥 떡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인수되는 기업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HMM이 뭐 SM은 뺄게요. SM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장금상선에 인수되다. 장금상선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 이번에 먹어버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장금상선도 커요. 근데 그냥 물음표가 생길 거고, 그리고 뭐 HMM 뭐 딱히 뭐 없이 국민들 품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기사 뭐랄까 그냥 뭐 대주주 없이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나눠가지는 뭐 그런 구조가 된다. 사는이 껴있고, 그러면은 약간 좀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지 않아?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사는이랑 걔네들이 굳이 걔네 물량을 정리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친다면 결국에는 사는하고 해진공이 여전히 그 호양에 여기 껴있죠. 얘네들이 해먹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이득일 수도 있어. 물론 대신에 약간 HMM이 산으로 갈 수가 있겠죠. 산으로 갈 수도 있긴 하고,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만약에 얘네 둘도 없어지면서 국민들 품으로 하면서 뭐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구성이 된다면은 호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드디어 얘네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그 뭐랄까 주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뻘짓은 안 하겠구나. 뻘짓은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생각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하지만 어쨌든 민영화는 아직 먼 미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우리가 탈출할 계획을 짤 수는 없고, 상승장 거기에 타야 되는데 지금 HM에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생각해보면 7월 1일날부터 그 호재
그러니까 스타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야 엇박자 나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7월 18일부터 한 달 정도 올랐단 말이야. 20%. 근데 사실 그게 또 생각해보면 7월 1일부터였잖아요.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생각해보면 7월 1일부터는 그럼 얼마가 올린 거냐라고 한번 기어보면 보이죠. 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 뭐랄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썰에 대한 호재를 받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예. 아무튼 지금 이건 아까 봤고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약간 와리가리 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러다가도 계속해서 플러스로 끝났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플러스로 끝나지 말란 법은 없긴 하나 좀 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뭐 처음으로 아무런 인위적 조작 없이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막 이러게 하니까 약간 그 뭐랄까 원자재 그거 좀 빠지는 것 같아. 원자재 거품들은 조금씩 확실하게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고객 예탁금도 같이 빠지고 있고요. 좋습니다. 뭐, 그 정도? 변동선 지수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사이가 원래 그거라고 그랬었죠.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적정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좋을 건 없네요. 지금 신용잔고를 보게 되었을 때는, 신용잔고는 물론 오늘자 거 아닙니다. 4일 전자 거지만, 어때요, 지금? 또 살짝 늘고 있네요. 살짝. 이게 신용잔고가 바닥을 찍는 게 좋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바닥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왜냐면 많이 낮아지긴 했어. 3조 원이나 사라졌잖아. 하지만 조금 더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할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럴까? 잘 안 빠지네요. 시간의 단위가로 보는 HMM 좋습니다. 뭐 두 틱 올라가는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 JP모간에 또 팔았네요. 이게 약간 저는 솔직히 가장 걸리적거립니다. 지금 보게 되었을 때 매수 창구 14만 3천 주 여기가 다 먹었죠. 그러면 골드만삭스밖에 없다는 건데 JP모간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거는 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000원 뭐 이 수준에서 여기 아니다 18,000원 수준에서 사다가 19,000원에서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매수가 들어. 근데 이게 그냥 이거는 뭐랄까 이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회의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래대금 봅시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뭐 190억 계속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영원히 여기서 이제 흐지부지를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뭔가가 터지기 전까지는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공매도는 상당히 적었네요. 뭐 하지만 알다시피 의미가 없어요. 예. 이게 상관관계가 꼭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 공매도가 많으면 보기가 불편한 거지. 보기가 불편한 건데 어쨌든 공매도는 좀 약간 진정이 됐으나 좀 아쉬웠고 대차거래 추이는 어제자는 늘었네요. 어제자는 늘었지만 여전히 이거는 유의미하다 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무의미할 정도로 조금 늘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차거래 추이는 아마 계속해서 줄 겁니다. 연말까지. 자 좋습니다 여러분. HMN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조금은 아쉬웠으나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게 될 것 같고 17,500원 다시 올까요? 뭐 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한 월화 좀 올라줬으니까 미국장이 그러면 오늘은 약간 좀 떡락장이 나오게 된다면 얘는 지금 약간 취약하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이 빌릴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또 17,500원 뚫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렵죠. 저도 이게 사실은 가장 기대했던 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좀 뭐랄까 급변했단 말이야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날 메리데일리 그 사람이 말하면서 물론 그 사람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 사람 심지어 투표권도 없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인하할 때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듣보잡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뭐야 그 연준 의상과 뭐 그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좀 이번에 촉발을 하면서 지금 미국장은 괜찮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M이 그 상승을 잘 못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 지금 걱정이 좀 앞서기 시작하고요. 솔직히 이쪽 라인을 뭐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할 수 있었으나 이게 만약에 더 밀려버린다면 이제는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려고 하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2만원 근방에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뭐 만약에 뭐 17,800원 찍고 막 이러면 마이너스 10%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야. 본전 오면 나갈 거라고. 또 다시 저항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치면 미국장이 좀 잘 올라줘야 됩니다. 잘 올라줘서 어떻게 해야 돼? 좀 그냥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공매도 금지 좀 빨리 하던가. 근데 공매도 금지는 저도 생각했을 때 아마 코스피가 2,000이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정말로 뭐랄까 화두에 올라올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할 것 같으니까 아직은 한 10% 정도 여유가 있나요 코스피?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는 정말 약간 좀 많이 진이 빠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 뒤에 나갈지언정
심령티까지 다 이거 하고 있을까 싶긴 한데 끝까지 같이 한번 희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되고요. 언제 주셔서 언젠가는 슈린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